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이 책의 내용에 농업에 관련해서 나오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생태마을연구소가 해나갈 일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뭐 다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생태마을연구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아이디어에 동참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소개해 드릴 책은 뭐 꼭 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이슨 생커, 블룸버그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미래학자 1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43가지 기준을 쭉 가지고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융 분야이기 때문에 큰 재정의 흐름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농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짧은 부분인데 두 가지를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이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에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마트에서 늘 사는 것을 가장 일상적으로 평소에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마트에 물건이 동나버리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직접 재배해서 먹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이제 이 유통망이죠.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구나. 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공급망,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끊어지면 고립이 되고,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현실적인 것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농촌에 살면서 실제로 뭔가 제대로 준비해 나가는 건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공급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고, 오늘은 실제로 내가 이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상황은 집에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뭔가 마당이 좀 넓은 그런 집이 꽤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베란다 아니면 또 정원이 있는 집이라도 그렇게 넓은 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당에서 뭔가를 길러낸다는 것은 그냥 내가 먹을 채소 조금, 그 정도는 공급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식량을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은 가인,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먹을 것을 바꿔 먹는 유통을 발전시킨 거죠. 근데 팬데믹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에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적인 삶, 땅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 유통을 통해 얻는 것을 좀 벗어나는 방식, 직접 땅을 경작하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런 얘기하면 땅을 어디 가서 사지, 땅값이 얼마일까, 여기에 계속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내가 직접 땅을 사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 짓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혼자 살려고 하면 그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면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한번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숙박을 하면서 텃밭을 일구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직접 짓지 않더라도 빌리거나 땅도 직접 사지 않더라도 빌려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걸 일종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생태마을연구소가 추진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실제로 와서 농사를 지어보고 여기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땅을 통해서 실제로 그 농산물에 자기의 식량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텃밭을 일구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일구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마을을 만들게 되면은 곡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은 같이 그 마을에서 크게 경작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함께 조달하는 식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텃밭은 그 외의 먹거리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해서 또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텃밭이라는 것이 10평만 해도 꽤 많은 거,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를 심어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10평도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평 정도만 하면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오이 뭐 이런 거 거의 다 심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해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숙박형이라는 거는 뭐 컨테이너나 그 이동식 주택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거기에 맞는 공간을 텃밭을 일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땅을 마련해서 만들면 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와서 직접 경작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은 또 옆에서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관리하는 쪽에서 조금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주거 형태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뭐 그 부분에 월세든 전세든 이렇게 주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서비스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면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직접 땅을 경작해서 자기 스스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해서 투자하는 만큼 또 일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합형입니다. 조합형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게 더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숙박형은 여기서 다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조합형이 더 현실적인데, 조합형은 출자를 하는 거죠. 서로가 예를 들면 뭐 한 2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같이 출자를 해서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간단한 주거 형태의 그런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그 이동식 주택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뭐 저한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합원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땅을 구매를 하고 해서 나누어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면 뭐 그 자기 이동식 주택은 자기가 가져가고 거기에 그 주택에서 뺀 토지 비용 이런 걸 다시 환수해서 본인이 이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탈퇴와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시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동식 주택이니까 팔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네트워크입니다. 소비자 네트워크는 이런 저희가 이제 생태마을 연구소에서 워크숍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한 번씩 하면서 저희가 생산하는, 지금은 생산하는 게 뭐 달걀 조금, 꿀 조금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팔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마을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점점 이렇게 생산물을 좀 많이 해서, 그 생산물 자체도 다 자연 농법으로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질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이 좋다는 게 보기 좋다는 건 아니고요. 내용상 좋다는 거죠. 마트에 파는 것처럼 이쁘지는 않겠지만 좋은 그런 먹거리들을 생산할 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그 먹을 걸 그쪽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뭐 조금 비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얻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팬데믹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급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배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축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에서 뭐 몇 가정이 연합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 놓으면 그 아파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어떤 지역에 있으면은 이제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몇 가정이 있는 그 지역의 하나의 거점에서 그 이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유통으로 갈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 귀농하는 거죠. 직접 귀농하는 것도 혼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땅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집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생태마을 연구소는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우리 마을로 오세요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상식적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면서 또 농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연계를 해서 함께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그렇게 마을을 한 군데만이 아닌 곳곳에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을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의 일원들이 각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공동체와 다른 것은 개인의 이 삶이 아주 존중된다는 거죠. 딴 데는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삶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삶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 공동의 또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가 채워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했던 품앗이 같은 거 여기서 한번 일해주고 또 같이 일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도적인 마을인 경우에는 이제 공동의 농장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 그걸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 분배할 수 있도록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논농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려면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크게 이제 논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식량만 서로 나누면 되니까 농사는 같이 짓고 그래서 요즘 논농사는 사실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쫙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개인이 다 장만하려고 하면 농기계 값만 거의 한 2,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만 준비하면 되니까 같이 또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일궈가면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실제로 땅을 경작하면서 땅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개발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생태마을 연구소가 그런 걸 조금 더 잘 준비해 나가면 정말 도시에 있으면서도 약간의 돈만 들이면 직접 내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자기가 그 농산물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제 하나씩 진행해 나갈 때에 제가 뭐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 전하고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버거운데 이 일까지 하려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을 좀 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그렇게 해서 팀을 꾸리고 생태마을 연구소 같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어떤 형식이 되면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숙박형을 원하시든지 아니면 조합형을 원하시든지 이런 거는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근데 숙박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빈집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땅을 이렇게 해서 또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사 텃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형으로 가면은 이 재정이 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있어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 있게, 그 다음에 뒤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될 때 다른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제가 오픈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정말 내가 직접 땅을 경작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하면 땅만 정말 이렇게 한 20평 정도 분양받아 가지고 캠핑을 하는 거죠. 텐트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농사 짓는 기간은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만 조금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가족이 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직접 땅을 경작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좀 선택의 사항이 있겠지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세계,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직접 땅을 경작하는 이 문제, 내가 꼭 땅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직접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식량이 끊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놓는 이런 방식을 찾아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통 이 부분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